안녕하세요, 꼰대형입니다.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못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죽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이 먹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모든 걸 잃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세상과 하직하려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웃고 떠들며 살고 있는 꼰대형의 아무 말 들잔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좋아도 인생은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어쩌면 도움이 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공하지도 못했고 유명하지도 않고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혹은 명성도 없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저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은 옆집 꼰대지만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형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아니 어쩌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 발악을 하는 아직은 해맑고 순수한 착한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전쟁 끝나고 어려운 시절에 할아버님 때에는 구중궁궐처럼 좋은 집에 살았고 아버님 때까지는 금수저였는데 다 망해먹고,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7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그때부터 그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 혹은 팔자라 생각하고 불평 불만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여러 번의 굴곡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풍이신 어머님을 30여 년 모시고 처자식 먹여 살기 위해 밑바닥 인생도 많이 해봤고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면서 남들보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많이 모자르지 않게 남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그렇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동안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빚은 안 졌기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일을 하면 몸을 움직이면 돈이 들어오기에 그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네요. 딱 한 번 도박에 잠시 빠졌을 때 그때 빚을 져봤는데요. 남의 돈은 무서운 거고 남의 돈을 얻는 건 정말 힘든 거고 공짜로 얻어지는 돈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살아왔던 가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년 동안 일어난 인생 최악의 상황과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기에 이렇게 지금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수하면 사과하고 잘못하면 벌 받고 나름 정직하게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려고 남에게 뺏기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면 보상도 받는다는 걸 알아가면서 살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살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어느 날 나이가 많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뭔가 알아보려 했지만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지인들과 함께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해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평생 주식, 코인 등등은 무조건 도박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한 적도 없지만 이 투자는 큰 돈은 안 되지만 안정된 것이었고 이 투자는 지구가 멸망하지만 않으면 꾸준히 갈 것이고 노후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뿌듯한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평상시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인생은 항상 계획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 누구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3달 후 코로나가 닥칩니다. 그런데 저는 웃었습니다. 역봉은 나라님도 못 먹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세상이 어느 때인데 코로나는 금방 지나갈 것이다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평생 앞만 보며 달리던 경주마처럼 일만 했던 인생에서 지금 쉬지 않으면 언제 쉴 것이냐, 이때 실컷 쉬자 라는 짧은 생각으로 신나게 즐겼습니다. 못 만났던 옛 친구들도 만나고 멀리 떨어진 친척과 지인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나 새로운 거를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지냈습니다. 평생 이렇게 오랫동안 놀아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노는 것도 지겨울 때쯤인 3개월이 지날 무렵에 뉴스에서는 코로나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오래 갈 것이라는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한 것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인데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넘어가자 투자한 곳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투자금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때쯤이면 다 날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이야기였죠. 그동안 도박 및 투자 등은 절대 안 하고, 아니 돈도 없었지만 아는 게 없어서 못하고 나름 저금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돈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제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술도 마시다시피 했고, 술을 마시면 잊었다가 술이 깨면 또 괴로워하고, 술 마시고 그때 또 잠시 잊었다가 깨어나면 비명도 지르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그저 집에 처박혀서 지내면서 평생 없었던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왜 걸리는지 궁금해했을 정도로 명랑했던 제가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점점 개미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개미가 나오려고 허우적거리지만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역병은 나람님도 못 막는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예전 어른들이 한 말은 거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부터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은 다 맞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다 맞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들은 옛 이야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 같았는데, 그걸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삶의 질이 바뀌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진짜 지나고 보니 나이가 들어 옛말을 되씹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삶이 피폐해지고 곳간은 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제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코로나가 온 지 딱 1년이 되던 날, 노을이 지는 저녁쯤 아름다운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강으로 뛰어내려 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울컥하면서 눈물도 나고 그런 최악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면서 소름 끼치며 무섭더라고요.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안 좋은 고비를 몇 번이나 넘고 나름 즐겁게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정신건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뭔가를 해보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사람이 이렇게 몸과 내가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러나 뭘 하려고 해도 제 분야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제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끝장났으니까요. 제 분야 말고는 배운 것도 기술도 없고 더군다나 나이 먹을 날 써줄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건 40여 년간 운전을 했으니 운전을 제일 잘하는 게 기술 같아서 남들도 다 한다는 대리운전을 하려고 앱을 깔고 번화가로 나갑니다. 콜이 옵니다. 심장이 두근댑니다.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콜을 받으려고 핸드폰으로 손을 대는데 1cm를 남겨두고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평생을 운전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팁도 주고 그랬던 내가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니 그놈의 자존심이 1cm가 남았는지 눌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또 술을 마시고 그까짓것 대리운전도 못하는 나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자책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다시 번화가로 나가 대리운전 코드를 받으려고 했으나 갈기갈기 찢어진 자존심이 1cm 정도가 아직도 남았는지 핸드폰과 손가락 사이 그 1cm를 남겨두고 터치를 못하고 맙니다. 에이 씨발,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대리운전을 포기합니다. 다시 또 그렇게 피폐한 몸과 생각으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그 당시 막 세상에 나온 자전거 배달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자전거 배달이라는 게 있어? 뭐지? 자전거를 좋아하는 저는 자전거 배달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공부 아닌 공부를 하게 되고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배달을 한다는 게 정말 또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쓰는 헬멧과 고글과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는 사람들이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테스트를 해보니 못 알아봅니다. 10년 이상 갔던 마트에서 제 얼굴 보면 전번 뒷번호를 알기에 알아서 포인트 적립을 해주던 오래된 직원도 저를 못 알아보고 동네 지인과 형님도 심지어는 친구도 저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 됐다. 마지막 남은 갈기갈기 찢어진 마지막 자존심을 살릴 수 있었기에 자전거 배달에 도전합니다. 돈을 벌려고 했다면 오토바이 배달을 했어야 했지만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저 무기력하고 우울해진 쇠약해진 저의 몸과 뇌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뭐든 해보려고 했었기에 자전거 배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일단 뭔가 해야 합니다. 할 게 없어도 하려고 하면 그 무엇이든 생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 희로애락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몸과 뇌와 마음은 퇴화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과 우울증이 함께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전거 배달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게임처럼 모르는 것을 미션에 따라 이것저것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임무를 완성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게 돈으로 돌아옵니다. 음식을 픽업하고 제대로 찾아가서 배달을 완수했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그때 당시 너무 짜릿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네이다 보니 어렸을 때 놀던 골목길, 친구들과 숨어서 담배 피우며 놀았던 추억의 장소들과 살면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새로운 세상 마냥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가 많아서 거의 산동네라 일반 자전거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일반 자전거를 해봤지만 3일 만에 쓰러질 정도로 사람 할 짓이 아닐 정도로 힘듭니다. 신도시나 평지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처럼 언덕이 많은 곳은 일반 자전거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난간이 찾아오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전기 자전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전기 자전거 배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배달러에게 환불하는 식당 사장이나 직원들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참다 참지 못할 때는 싸우기 산 적도 있었고 추운 날 더운 날 비 오는 날 배달을 하면 고생한다고 안타까워해주고 가끔 격려도 해주면서 시원한 물 한 모금 하라고 커피 한 잔 주시던 좋은 식당 사장님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고 그때는 코로나라 거의 비대면 배달이었지만 그 중에 직접 받는 손님들이 고맙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음료수나 과자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조그마한 선물에 감동해서 코끝이 시려오던 적도 있었고 20여 년을 가던 식당에서 평상시에는 사장님 오셨어요? 하고 그렇게 상냥하던 사장이 제가 배달러로 가니 저를 못 알아보고 하대하던 것에 대해 그 사람의 인성도 알게 되고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하루하루를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세상은 평생 배워도 못 배운다고 하듯이 자전거 배달로 인해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에 다시 한번 배우며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 배달을 합니다. 그저 하루 10만 원만 벌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자전거 배달로 아무리 힘들어도 10만 원을 벌 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옵니다. 사실 자전거 배달로 10만 원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재미와 함께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기에 차도로 다니면 위협운전을 하거나 빵빵거리고 뭐라 하는 일부러 몰상식한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당하기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블랙박스를 사서 장착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재미있는 자전거 배달의 희로애락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그 재미있는 일들을 블로그처럼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해볼까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보는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고 편집을 배우고 독학으로 유튜버를 시작합니다. 그저 취미생활로 말입니다. 그런데 첫 영상이 몇만, 지금은 14만을 찍습니다. 지금 보면 재미없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편집하고 올렸는데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사람들이 엄청 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유튜브에 내가 아는 만큼 나름 재미있는 부분들을 올리게 되었는데 구독자가 10명, 100명, 1000명 막 늘어나고 댓글은 악플은 거의 없이 열심히 산다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먹고 모든 것을 잃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세상과 하지가려 했던 그런 것들은 자전거 배달의 희로애락과 유튜브에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그때 1000명이 되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서 안 좋은 생각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고 몸과 마음과 내가 살아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전거 배달을 안 하는 지금도 그때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신 분들과 지금까지도 라이브 하면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정중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천여 명의 구독자가 생기면서 영상 한번 올리면 수천에 수만에 심지어는 25만의 조회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저 같은 놈에겐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의 숫자였죠. 그리고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들을 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 삶이 정신적으로 희망을 얻으면서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 아니었으면 제 운명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끝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추위에도 2년 가까이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배달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업로드하면서 사회생활 처음 했던 그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 불평불만 없이 미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락률 100%, 배달 완료율 100%, 고객 평가 100%의 기록에 도전해서 올백을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건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특히 자전거 배달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무엇이든 일을 하면 집중하고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자전거 배달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듯이
자전거 배달을 하며 오늘 하루도 사건 사고는 없이 무사히 살아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듯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듯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취미 겸 부업으로 하던 일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저 저 먹고 살자고 취미 겸 부업으로 돈도 안 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아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정성껏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애틋하고 절실하게 꼼꼼하게 잔머리 안 쓰고 실수 없이 하나둘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자전거 배달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를 살려준 유튜브의 구독자님들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를 계속 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아서 자전거 배달과 유튜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취미 겸 부업이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나름대로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와가 아니라 제 수준으로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전성기 때보다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머님 병 수발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렸던 때와는 다르게 지출이 없으니 예전보다는 적게 벌어도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게 2년여를 유튜브와 자전거 배달을 끊고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젊었을 때나 늙어갈 때나 정말 인생의 굴곡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술에 빠지지 않으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관과 쓸개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뭐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는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지금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인생은 마라톤이라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늙어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언제가 좋았던 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젊었을 때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젊었을 때 잘 됐어도 말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에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것을 명심하게 됩니다. 굴곡이 심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굴곡이 낮은 사람은 나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옛 어른들 말에 백수에게 했던 말, 야, 할 일 없으면 가서 똥이라도 퍼라. 이 말이 맞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움직여야 하고, 사람을 만나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며, 사람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것들은 금방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푸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못 배우고 아는 것 없이 살아도 술, 도박, 여자에 빠지지 않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말, 빠졌더라도 스스로 깨우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해야 하고 적은 것도 소중히 생각하게 되고, 일을 하며 적든 많든 노력의 대가에 얻은 것에 고마워하며 조금이라도 떼어서 베풀면서 살려고 다짐하며 다시 유튜브를 하며 해맑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예전 저의 유튜브를 다시 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녔지? 궁금하면서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시간이 없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앉아서만 일하니 몸은 축나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면서 운동을 하려고 나름 좋은 자전거 사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했고, 다시 정신과 몸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도 처음 그때 그 마음으로 저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올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 기록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과 함께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흥미로웠던 기억에 남는 경험에 의한 이야기, 캠핑, 자전거 라이딩, 차박, 여행 등등 저의 살아가는 기록들을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배달 좀 컨텐츠 좀 해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배달 컨텐츠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달, 자전거 배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대해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올렸던 영상이 25만의 조회수가 있는데, 다 좋게 봐주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 경험에 의한, 나만의 거짓 없이 경험에 의한 아무 말 대잔치도 가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배달 구독자는 떨어져도 자전거 배달이나 이야기에 구독자님이 늘어나니 예전보다 더 많아지네요. 그래서 예전만 못할지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 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꼰대영의 제2막 인생 후반기 제2의 전성기의 이야기와 경험에 의한 지나간 세월 중에 나름 재미있는 영상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예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전거 배달을 할 때 저를 좋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웃겨 주시던 구독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라이브 중에 꽐라되어서 횡성을 수설하던 걸 좋아해 주시던 분들에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꽐라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다들 힘내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꼰대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할 일 없으면 진짜 똥이라도 퍼라. 집에서 놀지 말고. 그러면 일이 생겨.